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천혜룡 샤가라마가라입니다. 모런 세계관에는 갖가지 몬스터들이 있는 만큼 곤충처럼 탈피를 통해 성장하는 개체도 여럿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만들 샤가라마가라가 그 대표격입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고어마가라가 정말 기적같은 인생 가차 확률에 성공하면 기존의 칙칙하던 웨핀은 어디가고 밝고 신성한 느낌의 비늘을 두른 샤가르마가라로 진화하게 됩니다. 저는 고름들 중에서 샤가르마가라를 제일 좋아해요. 탈피 전과 완전 상반되는 반전 매력에 유치 때와는 비교가 안되는 강력함, 그리고 무엇보다 등장했을 때 전용 BGM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 오늘은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제대로 각 잡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샤가르마가라 특징을 위해 3가지의 특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쓰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작품을 공중으로 띄우기 위해 아크릴 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안쪽으로는 전선을 집어넣습니다. 원래는 큰 부피 때문에 날개는 나중에 작업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여러 신체 부위 중에서 날개가 가장 주역이기 때문에 샤가르마가라의 날개 모양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날개가 굳는 동안 잠시 기본 회로를 만들도록 하죠. 오늘은 출력이 강한 게 필요해서 출력의 세기가 다른 2개의 DC 컨버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회로는 바닥판 밑에 숨겨두고 오늘의 첫 번째 용병이 나설 차례입니다. 바로 플렉서블 LED라는 것인데요.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면 전체가 빛이 나기 때문에 배치만 잘해준다면 골고루 일정한 빛을 낼 수 있어 특별히 공수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샤가르마가라의 큰 특징인 빛나는 날개를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출력이 다른 LED에 비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출력의 DC 컨버터를 연결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바닥판에도 에너지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3D 펜으로 회로는 확실하게 묻어두고 나머지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LED로 바닥에 갈라진 듯한 느낌이 들게 배치해줍니다. LED 배치가 끝나면 빛의 색이 보라색으로 빛날 수 있도록 LED에 보라색 페인트를 칠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 밑작업은 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빛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조명 설치도 다 끝났으니 몸도 샤가르마가라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몸과 날개파리에 두툼하게 살을 붙이고 LED 회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 보기 안 좋으니까 3D 펜으로 날개막을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날개막을 만들 때 기존에 있던 막과 거리가 있으면 날개가 엄청 두꺼워 보여 이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공간을 남기되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개막을 만들고 난 뒤에는 인두기로 면을 따듬어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샤가르마가라의 날개랑 형태적으로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용병 플라스틱 클레이입니다. 원래 이 재료는 음식 디오라마에 많이 쓰이지만 이 플라스틱 클레이만의 특징이라면 바로 높은 투과성입니다. 특히 완전히 굳으면 투과성이 5%에서 10% 정도 더 생기기 때문에 빛나는 날개의 특성을 그대로 두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형태를 주무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깃털 같은 비늘을 날개에 붙이면서 마치 천사 같은 날개의 모양이 나오도록 비늘을 붙여줍니다. 참고로 플라스틱 클레이에는 접착력이 일반 클레이 위에 떨어지니까 날개면을 잘 안 붙는다 싶으면 순간 접착제로 붙여가면서 쓰면 나중에 떨어지는 일 없이 확실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날개 비늘이 진짜로 많네요. 문제는 이런 비슷한 걸 나중에 한 번 더 하긴 하는데 뭐 어차피 나중 일은 나중 일이니까 일단 이 황홀한 날개를 감상하며 잠시 있도록 하죠. 그럼 날개 만드느라 정신 팔린 나머지 방치했던 샤가르마가라의 근육들을 전부 채워주고 근육이 전부 채워졌다 싶으면 바로 피부를 덮어줍니다. 어차피 나중에 비늘이 올라갈 거긴 하지만 나중에 비늘을 붙이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해놓으면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밑작업을 마무리인데 이왕 끝낼 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모델링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우선 모델링의 시작은 복부 아래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에 큰 비늘을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길게 라인에 따라 목까지 이어나갑니다. 비늘 형태는 지나전의 모습인 고어마가라를 어느정도 참고해서 오늘 만들 대부분의 비늘은 육각형의 비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팔에 비해 앙증맞은 진짜 팔을 만들어주는데요. 맨 처음에 손가락을 시작으로 생살도 찢을 것 같은 날카로운 발톱과 팔뚝을 타고 오르는 비늘, 그리고 팔꿈치를 감싸는 갑각을 붙여 팔뚝에 디테일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깨까지 타고가 복부와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상반신 비늘이 끝났어요. 이게 난이도가 쉬운 건지 아니면 제가 맨날 비늘만 붙이다가 비늘 학계가 되어버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별 힘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런 기세로 바로 날개파 안쪽도 같은 원리로 작업해 제일 중요한 부분까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면 여기 날개인데요. 먼저 날개막 뒷면을 전부 노랗게 덮어주고 손등 부분 비늘까지만 빠르게 넘어간 뒤에 바로 날개 비늘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가 정말 고역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앞면에 붙인 비늘과 앞뒤 맞춰가면서 비늘을 붙이는 것까진 좋았는데 날개면 쪽도 엄청 넓은데 비늘도 그라데이션으로 넣고 비늘 무늬도 교에서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 마냥 딱딱 떨어지게 붙여야 하니 그야말로 무늬건 모양이건 패턴이건 다 신경 쓸 게 많으니까 하다보면 전두엽이 아파오는 작업이 아닐 수 없어요. 게다가 날개 살이 있는 부분은 약간 뼈대 같은 느낌이 살게 각지게 한번 잡아주고 다이아 모양 비늘로 그 위를 덮어줍니다. 여기까지 비늘로 덮으면 나머지 앞서 했던 방법으로 다 덮는데 이 날개살 부분의 비늘 패턴이 다른 면의 패턴과 상당히 이질적이라 계속 머리를 굴려가면서 퍼즐 맞추듯이 비늘을 붙여줍니다. 여기까지 다 완료한다면 사실상 이 작품의 절반은 완성한 셈입니다. 오늘 작품은 특히 날개가 포인트니까 날개만 잘 완성했다면 그걸로 일단 절반은 챙긴 셈입니다. 이어서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팔꿈치에 스파이크도 몇 개 달아주고 손목을 향해 팔뚝 라인을 따라 비늘도 붙여줍니다. 여기도 앞서 했던 팔과 비슷한 방법으로 팔뚝을 다 두른 뒤에 천천히 어깨로 빠집니다. 어깨로 가는데 포인트가 있다면 비늘 모양이나 붙이는 것까지 똑같지만 비늘 틈새로 가시를 집어넣으면서 단조로운 비늘 패턴에 좀 더 활기를 넣어줍니다.
이 정도 어깨면 그 누구와 어깨빵을 해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잘한 멋까지 챙기니까 아주 완벽합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인 날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머리까지 마무리해서 상반신을 끝내도록 하죠. 우선 위아래로 틀니 같은 기본 턱을 만들어주고 휘번뜩하게 뜬 동그란 안구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 기본형이 만들어지면 얼굴에 각각을 붙이면서 서서히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때 비늘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구로 긁어 비늘을 표현하면서 머리 디테일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가슴 비늘의 연장선으로 목 비늘도 역시 붙여줍니다. 목 뒷부분도 똑같이 비늘을 채워주는데 앞뒤 비늘이 구분이 확실히 되도록 라인 형태의 작은 비늘도 붙여주면 큰 비늘을 대충 붙여도 나중에 이쁘게 나오고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머리에 갈퀴나 귀 같은 디테일을 붙여주면서 이래저래 각진 머리 형태를 다듬어준 다음에 곧바로 뿔을 만들기 위해 철사를 박아준 뒤 이 튼튼한 뼈대에 뿔을 만들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뿔이랑 눈이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뿔 때문에 눈이 묻히거나 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랑 목을 잘 이어주고 목을 따라 등가시만 붙여주면 상반신은 완전히 끝입니다. 하반신은 사실 별거 없으니 정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꼬리 아래쪽에는 가시돌기를 붙이면서 꼬리 비늘을 붙여주고 위쪽 꼬리 비늘도 가시를 붙여주는데 등까지 타고 올라가 전부 채워줍니다. 다행히 등 부분은 날개와 날개 사이에 틈새가 적어 금방 끝나겠군요. 그리고 비늘을 채우고 남은 틈새가 좀 허전한 것 같으니까 아까 어깨를 했던 것처럼 사이사이에 가시도 박아줍니다. 꼬리가 끝나면 바로 다리로 이어집니다. 먼저 비교적 잘 안 보이는 안쪽 비늘은 타원형으로 전부 채워 빨리 처리하고 이어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비늘을 하나씩 채워줍니다. 사실 다리도 크게 별거 없는 게 형태만 다를 뿐이지 방법과 원리는 거의 처음에 만들었던 팔 만들었던 방법과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앞쪽은 발톱과 비늘로 채워주다가 다리 옆쪽과 그리고 무릎에 가시만 몇 개 붙여준 뒤 나머지는 전부 비늘로만 덮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다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로 가슴팍에 날선 비늘이나 깜빡하고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날개살 비늘을 다 붙여주면 샤가르 마가라의 모델링 작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나왔네요. 게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빛나는 날개까지 구현하다니 이걸 만들려고 재를 조사하는데 힘쓴 보람이 있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세 번째 용병을 꺼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좀 더 샤가르 마가라다운 색채를 위해 도색이 들어가도록 하죠. 혹시 도색 때문에 기껏 열심히 만든 날개빛이 죽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으실 테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색 후에도 클레이 색감을 어느 정도 남기기 위해 물을 많이 희석해서 묽게 쓰는 편이라 도색 후에도 빛이 확실하게 투과됩니다. 도색하는 동안 눈이나 입 안에 도료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잘 안 달라붙는 플라스틱 클레이로 눈의 안대와 입에는 마우스피스를 물려줍니다. 도색은 전체적으로 빛나는 용다운 컨셉에 맞게 금속 느낌 낼 때 쓰는 에나멜 페인트로 많이 과한 광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굴곡이 나 있는 부분에 적당한 음영만 준 뒤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용병이 출격합니다. 이건 카멜레온 도료라는 특수 도료입니다. 이 도료의 대단한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발랐을 때 각도에 따라 색감이 바뀐다는 건데요. 원래는 밑바탕으로 검은색 서페이서를 발라야 앞서 사진대로 색감이 나오지만 기존 도색에 끼얹어도 이렇게 기본 색감을 유지하면서 돌려볼 때 약간씩 색감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날개만 봐도 빛깔이 아주 대단하죠. 무려 16,000원짜리 도료인데 돈값을 내서 다행입니다. 이제 나머지 가시나 좀 더 음영이 필요한 부분을 도색해주면서 도색 작업을 마무리해줍니다. 그럼 마무리 작업입니다. 제가 배경판을 좀 작게 만든 것 같아서 일단 양옆으로 확장해주고 깔끔하게 보이게 테두리는 클레이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드락으로 만든 바이토를 붙여주고 LED는 빛이 조금 번지도록 글루건으로 덮어주고 LED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남은 바닥은 검은색 클레이로 한 번 덮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성의 없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 바닥도 조금 꾸며주도록 하죠. 오늘 배경 컨셉은 무너진 고성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바닥에 클레이를 붙인 뒤 도구로 벽돌 무늬를 내줍니다. 그리고 바위 질감이 들어갈 곳은 모델링 페이스트를 발라서 바위 특유의 거친 느낌을 내준 뒤에 전부 도색을 해 바위는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건 이전에 3D 프린터로 뽑은 성체 모양의 다이스 타워입니다. 원래라면 부서진 성체도 손으로 직접 만들긴 하겠지만 시간도 절약할 겸 힘도 덜 들일 수 있으니 이렇게 손으로 정성스럽게 부셔서 잘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서진 고성도 똑같이 도색해주고 조금 심심하니까 디오라마용으로 나무 몇 개 심어주는 것으로 배경을 끝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불길한 효과가 피어오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탈지면을 잘 찢어 LED 위에 붙여준 뒤 마무리로 보라색 도색만 하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생판 보라색 불길이 휘날리는 건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주변에 돌조각 몇 개 배치하는 것으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럼 작품이 완성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저의 트레이드 마크만 남기면 천혜룡 샤가르 마가라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샤가라 마가라가 완성되었으며 오늘은 특별히 빛나는 날개 하나에 거의 모든 기술을 몰빵했는데 진짜 제 입으로도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게다가 오늘 써본 기술들은 다른 작품에 적용해볼 만한 것 같아서 나중에 응용할 만한 작품도 한번 구상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멋있고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